제일 관심거리가 두 개일 거예요. 하나는 무슨 공부를 해서 어느 대학을 어디로 갈까, 그렇죠? 그거 뭐 자기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러실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자기 친구들 어떻게 지낼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에 있었으니까 이 진로에 대해서 하필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지혜로운 말씀을 드릴까 고민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추려봤어요. 자, communication, collaboration, 그다음에 character.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발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마별로 제가 어떻게 보면 practical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우리 부모님하고 누님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코넬에서 재료공학을 하고 그다음에 IBM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공부를 해서. 근데 IBM에서 조금 이쁘게 보여서 제가 대학원을 코넬로 다시 가는데 이거는 IBM이 지원해서 제가 가서 1년을 공부하고 다시 IBM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쭉 엔지니어 하다 보니까 저와 적성이 좀 안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공을 바꿔보자 해서 이제 대학원으로 마케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마케팅을 하고 제 커리어를 이제 경영 컨설팅으로 바뀌어서 한국으로 어르이에서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울 오피스 BCG에서 일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스위스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일하다가 마지막으로 제 런던에서 제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단계는 엔지니어링, 세컨 단계는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들어와서 경영을 하는데 처음에 다시 한국 두 번째 들어옵니다. 이 OCR이라는 회사가 정통적인 한국 회사인데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마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셀미스라는 회사에 다녀요. 이 회사가 제가 지금 하는 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고 있고 거기서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한 4년을 일하다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쭉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henkel이라는 독일 회사로 본사 düsseldorf로 발령이 납니다. 저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henkel이 쌍둥이 칼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리크루팅에서 왔을 때 henkel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칼에 대해서 모른다 했는데 이 회사는 접착제, 세제, 그다음에 샴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뭐 펄실, 그다음에 뭐 있을까?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düsseldorf에 있다가 다시 서울에 발령이 나서 henkel henkel 코리아 대표이사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마지막 직장이다 했는데 이제 henkel 코리아가 마포에 있거든요. 강을 바로 건너면 여의도인데 여의도 LG 화학이 있어요. 거기서 좋은 기회가 돼서 지금 LG 화학 여의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저의 신앙의 저니는 어떻게 됐냐 보면은 어렸을 때 우리는 이제 3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다녔죠. 부모님께서 교회 가라 해서 다녔고 그다음에 제가 아마 여러분쯤 나이 됐으면서 굉장히 이제 지식을 알게 되고 과학을 알게 돼서 조금 삐딱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고 의문이 많아서 특히 대학교 가서는 이런 말의 논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런데 제가 런던에 가서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거듭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적인 팁이지만 underlying theme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소통 두 가지. 첫째는 이게 어쨌든 말을 잘하고 말을 좀 딱 부러지게 해야지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은 질문들이 yes, no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은 뭐 사장님이 저한테 이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은 통상적인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마케트가 그 가능성이 많고요, 경쟁이 심하지 않고 또 우리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깨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특히 높은 사람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사람은 답이 원하는 게 yes, no지 주저주저 하는 거는 신뢰가 되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다시 사장님께서 다시 질문할 때는 이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했을 때 정답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pause.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그 자기의 안은 yes or no일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안이 yes면 제가 yes를 했으면은 이 미팅은 끝난 겁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사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때 그러면 궁금하셔서 그럼 이거 왜 해야 되냐 물었을 때 그때 충분히 자기가 분석하고 이게 좀 돋보이고 싶은 뭐 A, B, C를 해도 훨씬 그 돋보이고 간결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질문을 받든지 높은 분, 낮은 분, 뭐 친구들 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고 아마 선생님들도 여러분한테 이런 거 아니면 부모님들도 자기한테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듣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뭐 지시를 하세요. 좀 말이 자기하고 좀 생각이 안 맞는 요구사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 버스가 야 우리 나르는 차가 필요해. 그래서 그냥 가서 차하고 비행기하고 붙여서 만들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젊었을 때 딱 느낀 거는 하자마자 반항을 했죠. 그거 아닙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상사하고 관계가 이그러지면서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틀린 방향이라 하더라도 상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뭘 시키시면 하세요. 하셔서 이런 걸 만드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미팅이거나 부모님한테 가서 자 시키신 거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좀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또 이런 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안 2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져가셨을 때 상사님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면 또 관계가 이그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바람직한 안을 가져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거 말씀하신 안 A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안 B를 봤는데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을 주세요. 그러면 상사가 스스로 봤을 때 B가 낫구나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지만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면 어쨌든 어떤 지분이 오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어떤 뭐 요구를 받았을 때 자기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시고 또 자기가 훨씬 좋다는 안을 같이 가져가셔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훨씬 돋보이고 차별된 학생, 뭐 그다음에 직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협력 많이 들으셨죠? 네, 협력에 대한 제가 느끼는 굉장히 좋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우리 여러분들도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면은 뭐 프로젝트 어쨌든 사람하고 자기의 틀린 의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기 전에 똑같은 거를 보고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결론을 낼 때가 되게 많죠.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싸우죠. 자기가 옳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자기가 옳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클리어 안경을 쓰고 백지를 본다면 당연히 하얗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게 truth죠. 진실이죠. 근데 옆에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이 백지를 봤을 때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백지가 전혀 안 보이고 파랗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보면서 서로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말의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제안하고 싶은 것은 누가 한쪽이 먼저 양보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이 계속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자기가 옳다, 네가 틀리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틀리다고 먼저 인정하라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경을 쓴 사람은 이 사람을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은 색안경을 썼으니까 하얀 거 볼 수 없을 거야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분이 이 우기는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우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이해하게 되고 말을 돌려서 이제 말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또 혹시나 또 색안경을 쓴 사람은 계속 옆에서 이건 하얀 거야 하얀 거다 하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자꾸 하얀 거라고 하면은 궁금하더라도 한번 안경을 벗어보고 본다면 오 마이 굿네스 내가 본 게 틀렸네. 그리고 자존심이 좀 상하다 하더라도 인정을 하고 맞아 미안 내가 우긴 거 미안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대화는 굉장히 순조롭게 될 것 같은 거를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팁을 생각하셔서 서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먼저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또 이제 뭐 팀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이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성향이 다 틀릴 거예요. 그 탤런트 다 틀리고 예를 들어 5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프로젝트 리더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파악해 보잖아요. 왠지 뭐 여러분 선택 안 할게요. 이분이 굉장히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세 분은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옛날의 저 모습은 이분은 제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걸 드리고 우리 넷이만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엄청나게 빨리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하고 관계는 또 그 흐트러졌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 팀워크가 상하고 그리고 이 조화가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 나쁜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특히 직급이 올라가고 리스폰스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혼자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에 대해서 하드타임 주는 것보다도 이 자그마한 장점이 뭘까 해서 부각을 시켜서 토탈 팀이 더 좋은 결과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팀 리더의 역할이고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게요.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션 핵심은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다 좋은데 거기에서 잠시 보류해서 자기하고 진짜 엉뚱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협력과 팀워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과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저는 쭉 살아보려 보니까 by the way 제가 내년 4월달 되면 만으로 59니까 거의 환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요. 오래 보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계가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저는 결과는 그냥 덤으로 오는 거를 되게 특히 나이가 들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 시 캐릭터 인성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탤런트 캐법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됨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말을 할 때 어쨌든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시작은 자기 마음에서 그 다음에 머리로 가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자기가 좀 미운 사람 또 굉장히 자기한테 하드타임 주는 선생 하드타임 주는 상사 했을 때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죠. 마음하고 머리에는 이 사람의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삐딱하죠. 근데 이런 태도나 이런 말하면 혹시 집에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포장을 해서 좋은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hard-time 중 상사들은 이런 촉이 어마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소위 무시한다고 했을 때 이런 포장한 말이 나오면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은 again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어쨌든 나중에 천국 전에 이 세상은 상사한테 대들어서 덕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타협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지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진짜 밉고 어떻게 보면 뭐 증오하는 상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 걸려서 필터링 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그냥 그 사람을 봤을 때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 이해하면 그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어. 굉장히 정치적이지만은 그 정치적인 것도 뭐 본받을 만해.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능하지만은 그래도 무능한다는 거는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어. 하지만은 maybe 이 상사는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나보다 무능할 수 있어.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미운 거보다도 우리가 계속 이제 썬데이 스쿨 때 배우는 불쌍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 마음, 좋은 뭐 생각 하면은 고운 말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선택 또 많은 decision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잣대가 right or wrong보다도 들킬 거야 안 들킬 거가 굉장히 갈등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거는 black and white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쉽고 하지만은 요 중간에 있는 gray area가 애매할 때 있고 하면은 technically legal인데 근데 양심의 가치가 되는 게 많고 안 걸리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고 이제 여러 사람이 날 봤을 때하고 굉장히 다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여러분이 자기가 혼자 있거나 다른 사람이 볼 때나 항상 올바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직장 가지시면 이런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불합리한 좀 일리걸보다도 조금 그레이 에리어를 하면서 뭐 영업 실적 올린다 하는 거 대비 고객님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딱 잘랐을 때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낮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선택하는 사람이 나중에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자리를 가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서 항상 do the right thing, choose the right thing, even if it's very difficult. 자, 복습할게요. 그래서 인격에서 드러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언행일치. 항상 speak the truth.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ways choose the right thing to do. 자, 그러면은 우리 세 가지 C를 했는데 자, 혹시나 또 하나씩가 뭐 미싱한다 하는 아시는 분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뭐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haracter 다 좋아요. 근데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C가 뭘까요? 자, 저기 저 nasty ink 입으신 분. sorry, varsity인가? 무슨 C가 또 있을까요? 너무 난처하게 했나? 했어요? 못 들었어요 한번. 그렇죠. 정답.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자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좀 뭐 주제가 넘지만은 그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 몸에 보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잖아요. 뭐 얼핏 보면은 브레인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뭐 하트가 굉장히 중요해. 그렇지만 여러 개 다 각각의 기능이 있고
다 어떻게 보면 그 잘 운영이 돼야지 이런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넣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뭐죠 예배 드리면서 진짜 오랜만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데 조금 창피해서 좀 여기서 좀 눈물 닦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한 분 한 분 얼굴 딱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그 뭐라 할까 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너무 포텐셜이 많은 분들이 느껴서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처럼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틀리고 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성공에 대한 것도 여러 사람의 성공의 파스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때 뭐 이런 소위 이런 질문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건 it depends예요.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거 하다 보면은 잘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면서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좋아한 거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겁고 밤을 새고 지치 않아도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 성공하고 저는 그 quite frankly 굉장히 늦게 성공을 했어요. 저는 거의 한 45쯤부터 그 전에는 굉장히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군데에서 일한 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은 뭐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난의 길을 굉장히 많이 걸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 길을 택하시든지 저는 주님이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위 이 세상에서 보면 조직도 보면 딱 이렇잖아요. 자, 사장님, 부사장님, 뭐 등등 뭐 부장님, 대리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에서 회사 일할 때 보면은 그 갈등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어요. Right? 그러니까 세상의 value, 그다음에 우리 그 주님의 value.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많이 그냥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지시하고 권한을 갖고 하얗게 굉장히 센 조직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좀 뭐라 할까? Unfortunately 밑에 분들이 그렇게 하고 굉장히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지만은 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조직도를 그냥 업사이드 합시다. 그래서 자 사장이 그 밑에 사람들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잖아요. 왕이셨는데 내놓으시고 마음관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엄청 뭐라 할까? 소위 잘나고 그다음에 뭐 파워도 많고 하지만은 그거를 사람한테 오히려 뭐랄까 어뷰스하는 것보다도 그 재능을 나누고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여러분이 다 다르다는 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좋은 리더들은 이 다양성을 엔도싱을 해서 진짜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좀 엑스트랙트하는 리더가 제일 좋고 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섬기는 자세가 그냥 저는 뭐 섬기는 사람이다 해서 안 돼요. 매일매일 삶에서 드러나고 그런 자세와 행동과 언행 일치가 돼야지 이 사람은 참 다른 크리스천이고 좀 존경받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위 우리가 뭐 예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니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진 끝났어요. 이 8가지를 갖춘다 하시면 전 여러분의 진짜 이건 영어로 할게요. You will definitely stand apart from everybody. 그리고 you'll be supported by really passionate teams. And you will achieve the impossible. But MBTI 다 아시죠? 전 ENFP예요. 하지만은 저를 보고 저 스티브 리더십 참 멋있다. 저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코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안에서 조금 더 add하는 replace가 아니고 add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가면 갈수록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니니까 한 100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챌린지는 많지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이 뭐 진짜 뭐 한 사람의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you're gonna make incredible contribution to make the world better. Thank you인데 2장 더 있어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좀 interesting하다, 좀 재밌다 하신다면 제가 선물 드릴게. 오케이? 2가지 선물 드릴게요. 첫 번째 선물은 제가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셔서 스티븐 김 코칭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철광 금속 신문에 제가 22가지 글을 썼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1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윗부분은 국문,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영어 잘하고 싶죠? 밑에는 영어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국문 읽어보시고 영문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선물은 제가 저 자리에 놔뒀는데 제 명함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명함을 놓으면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나씩 가져가셔서 거기에 제 이메일, 그다음에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Q&A 세션 하지만은 이건 못 물어봤어, 이건 좀 너무 예민해, 그러면 저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저하고 얘기해도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집사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50%는 이해하고 아마 그림으로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청소년들이 원래 반응이 없어서요, 집사님. 네.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질문을 하고 싶은 친구도 있다고 했는데 먼저 저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조사했던 것들 보면 오늘 집사님은 이제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는 아마 40살 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모태 신앙에서 진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교회 다니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제가 엔지니어 했으니까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하고 과학이 많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과학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제 옛모습을 보면 사울 같았었어요. 사울. 바울 전에 사울.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천을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맨날 밤새면서 논쟁을 해서 제가 항상 이겼어요. 했는데 제가 런던에서 거듭을 났는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 있고 소위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청난 시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빅딜을 하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빅딜이었었어요. 제가 BCG 다녔다고 했잖아요. 버스턴 컨설턴트 그룹에서 다니는 모든 컨설턴트하고 애널리스트의 삶의 목적은 맨날 날밤 새고 하지만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면 소위 세상에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거예요. 뭐 멋있는 집, 멋있는 카, 멋있는 에르메스 타이 다른 게 있는데, 런던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진짜 삶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많이 우울했었고, 근데 말이 조금 길어지지만은 제 친구가 한 책을 줬는데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중국 미셔너리 책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 싫은 거야. 딱 읽어보니까 이 중국 사람이 성경을 베껴가지고 거의 그냥 현대판을 만들어가서 굉장히 싫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maybe 중국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거야 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제가 삶을 돌아봤어요.
어, 그러면 내가 만난 여러 사람들이 과연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성과들이 다 내가 했을 거 아닌 게 보이게 되고 결정적으로 어느 집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평범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제 그 말 듣고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콧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이 저를 진짜 오래 기다리셨구나. 뭐냐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세 번째는 이제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제가 고백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르게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럼 청소년 시기에는 꿈이 있으셨나요? 꿈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젊었을 때 가치는 성공하고 돈이었어요. 제일 빨리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빨리 은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파이어족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를 하다 보니까 돈이 별로 이렇게 이런 뭐랄까 올라간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 했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쭉 가다 보니까 돈을 추구한다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한계가 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각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서 그거에서 계속 부각하시는 게 저는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요새 저의 어떤 비전이고 가치라는 거는 특히 회사에서 소위 워킹 바이블 되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모도 좋고 보너스 좋고 뭐 회사 다 좋은데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세상을 변한다는 그런 큰 꿈이 아니고 저의 팀원들, 뭐 저의 비서, 뭐 저의 옆에 있는 임원들 저의 데이 투 데이 라이프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항상 항상 do the right thing, 항상 honest, 그리고 항상 사람의 배려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로 하지 않고 데이 투 데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 소위 이런 욕 먹는 크리스천이 좀 좋은 크리스천인 거를 좀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럼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화가 안 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나쁜 말 아닙니까 했을 때 그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합니다 해서 처음에 전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좀 건성 믿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의문이 있을 때 막 들이대는 분들 너무 싫었었어요. 그냥 믿으세요. 안 믿으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저는 제 방법을 찾아서 지식적으로 또 많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집사님 말씀해주신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집사님을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요. 어떤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그때 뭐 저와의 식사 때 이야기해주셨던 것도 사실 전 너무 좋았거든요.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맞는 옷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그냥 for your information을 참고하셔서 자기 개발하는 거 좋은 건데 저는 이렇게 해요. 첫째, 제가 이제 LG에 입사해서 이제 컬처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회의할 때, 자 직급 제일 많은 사람 제일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뭐 사원, 대리본도 얘기하고 이 사람들 얘기할 때 절대 말 끌지 맙시다 했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높거나 제일 권위 있는 사람이 먼저 말하면 자기가 틀린다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을 못해요. 아직도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숙하지만 잘 모르지만 젊은 사람 얘기할 때면은 두 가지가 좋은 게 있어요. 첫째, 그 이런 소위 주니어 분들 얘기했을 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그 찬스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 항상 회의 가서 한마디 못하고 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혹시 이 말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 또 야단 맞을까? 또 지적될까? 그래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좀 격려해 줄 때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굉장히 엉뚱한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엉뚱한 말을 할 때 통상적으로 사람이 그냥 막 씁니다. 그 말이 안 돼. 넌 그밖에 몰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받는 상처하고 그 다음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 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하라. 그리고 이런 엉뚱하고 비근한 아이디어 하더라도 그거를 기반해서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 문화를 시작을 해서 그 넘버 원은 그 모든 사람을 존중합시다. 넘버 투는 모든 사람이 똑똑하고 아이디어 있는 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게 하나였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뭐 이런 요새 자기들 그 MG 오피스 보셨죠? MZ 오피스 그런 거 보면은 그 이제 꼰대 아저씨들이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절대 전 우리 사업부에서는 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작은 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에요. 뭐 팀장이 야 뭐 먹으러 가자. 얘들 뭐 먹을래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계신 분이 우리 뭐 돈가스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팀장이 때 돈가스 곰탕 먹으러 가자. 그래서 또 곰탕 다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그 젊은 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건 나한테 왜 물어봤어? 벌써 정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어저께 밤에 돈가스 먹었어요. 또 먹어서 무슨 큰 타이 납니까? 그냥 가서 먹고 즐기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그 모든 사람의 다양성, 그다음에 존중,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하고 그다음에 뭐 성경하고 뭐 관련될까? 저 굉장히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존경하고 배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자를 도우는 좀 그렇게 뭐 두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또 우리 친구들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손을 들면 우리 집사님께 뭐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죠라고 했던 친구도 있는데 큐나 물어. 그리고 난해한 질문이 더 좋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과거에 혹시 후회하는 일들이 있는지 그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후회되는 일은 그냥 묻어버리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좀 후회하고 실패하고 좀 엮여볼게요. Right? 저는 진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좀 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가 많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끝이잖아요. 근데 실패해서 바닥을 쳤어요. 근데 거기서 오케이, 나는 극복할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에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장점은 다음에 또 그런 뭐 실패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렵지가 않아요. 망하면 다시 쓰면 되지 않아.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걸 얻잖아요. 다음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리고 우리 소위 뭐 똑같은 실패 반복하지 마. 우리 반복을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키는 반복을 덜 하고 그 반복할 때 그 강도가 낮아지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에 대해서 저는 이게 삶의 어떻게 보면 integral part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말이지만은 전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봐요. 여러분 그 뭐랄까 온도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 조정하는 온도 그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thermometer고 이건 thermostat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냐면 이 온도계는 예를 들어서 밖에가 마이너스 20도다 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20도가 되고 집에 들어오면은 플러스 2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조절하면은 밖에 뭐 무슨 온도든지 20도 되면 이게 안정적 20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제 핵심은 뭐냐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 힘든 일 있으면 so what 해서 뭐 힘들면 좀 버티고 그리고 버티다 보면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게 희한하게 딱 뭐라 우리 보면은 하나님의 딱 맞는 시간에 제가 좀 일찍 해주세요보다 굉장히 막판에 좋은 상황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변하게 하시고 또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데 제가 생각지 않은 지혜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패, 좌절 그냥 it's okay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다음에 그런 그 챌린지가 왔을 때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해야지만은 나중에 뭐 40대 50대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바운스백 할 수 있지. 소위 계속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특히 나중에 뭐 40대 50대 가서 조금 이제 삐끗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절대 리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 많은 실패를 하시고 많은 경험하신 게 저는 이제 레코멘드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세상적으로 되게 이로운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좋은 학력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으셨나요? 잠깐만 잘 못 알아듣는데. 네. 집사님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나온 시간 동안 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스펙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스펙들이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될 때도 있는지. 그럼요. 걸림돌이 엄청 되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제 친구가 두 분류가 있어요. 친구나 아는 사람이 저 옛 모습을 아는 사람하고 지금 그다음에 옛 모습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나는 우리 LG 직원 제가 한 1,300명의 조직을 이끌고 갔거든요. 그 사람 잡았을 때는 와, 스입 너무 나이스하다. 다른 임원들하고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부드럽고 격려해주고 그렇지만은 전 옛날에 정 반대였었어요.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옛 모습은 이제 사울이었었고 제 바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성공, 뭐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스펙들이 저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결과는 사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잘 틀이 딱 있었어요. 얘는 아이비리그 안 갔으면 사람이 아니야. 여기 얘는 뭐 강남에 안 살아. 끝. 그 다음에 보니까 한두 마디 하니까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해. 얘 머리가 나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거짓말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도 티 안 내고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만은 전 말을 굉장히 돌려서 잘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참 잘 나가니까 이렇게 get along 하지만 뒤에서 뒷담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세상에 성공하려면 챔피언이 있는 것보다도 적이 없는 게 훨씬 더 유일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후에 이렇게 된 모습이 너무 감사한 게 소위 옛날엔 착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착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아 그래 저 사람이 좀 무능하지만 내가 좀 뭐 봐줄 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제가 요만큼 낫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난 척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저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차이하고 저하고 예수님이랑 차이 이만큼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저한테 절대 저같이 안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비근나면 또 잡아 주시고 그리고 절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한다면 나의 요만한 차이 갖고 내가 하는 거는 진짜 너무 나쁜 사람이다 해서 그거를 깨닫고 제 생활화됨부터 이런 뭐랄까 이런 좋은 스펙이 오히려 굉장히 선하게 사용되는 거를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너무 전적으로 감사해요. 그게 없었으면은 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학생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변해서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남성분들은 여기 왜 한 분도 질문 안 하시죠? 저기 한 10명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서 하나쯤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잠깐만 그거 실례되는 말이 아닐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다른 과정으로 이제 성장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도 여러분하고 과정이 달라요. 걔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해외를 다니니까 걔는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고 미국적 교육을 받아서 참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을 안 밟아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경험은 없는데 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딱 부러진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대학교 가면은 첫 직장이 좋고 이런 좋은 모멘텀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좀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인생은 진짜 마라톤이에요. 지금 입시는 50m 다시고 자기들이 적어도 좋건 싫던 거의 60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학교, 어떤 뭐 전공, 어떤 first job이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엔지니어 공부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딱 직장에 IBM 가보니까 첫 날부터 그만두고 싶었었어요. 너무 싫었었어요. 내가 4년 동안 이 날밤을 새면서 공부했는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거 너무 안 맞아. 근데 버텼어요. 그리고 버틴 다음에 다른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바꾸다 보니까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계획했던 것도 좀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를 보세요. 오케이. 뭐 앞으로 뭐 2, 3년 그다음에 어떤 대학 어떤 first job 그다음에 진짜 멀리 4, 50, 60대 자기가 어떤 모습일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타겟가 있으면 좋은 게 글로 가게 되고 혹시나 타겟가 다르다면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자, 진짜 하나의 진짜 그 뉴스는 여러분들이 뭐 제 나이 전에 뭐 3, 40대 됐을 때는 세상이 엄청 다를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 다양한 뭐 그 method to making money, 다양한 method to become success이기 때문에 꼭 굳이 뭐 변호사, 의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동료들하고 차별했을까가 제 넘버원 자기의 퀘스천 마크가 돼야 돼요. 다 똑같으면 돋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난 이거는 어떤 사람보다 잘하고 자신 있어. 그걸 찾으시고 혹시 없다면 계속 찾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소위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it doesn't really matter. 하나 잘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은 지금 막 공부에 찌들어 있어요. 너무 미안해. 응?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멀리 보셔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그 비전을 알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해서 자기뿐만 성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 진짜 좋은 영향을 미칠 기회가 꼭 올 거예요. 저한테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기회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디프레스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앞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티븐 집사님이랑 이태원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크리스천이면은 결혼을 하고 꼭 아이를 낳아야 하나라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목사님도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첫째 꼭 결혼을 해야 되냐, 두 번째 결혼하면 꼭 애를 낳아야 되냐. 그러면 마이크 잠깐 드릴래요? 그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이걸 묻고 싶어. 그러니까 저도 의견이 있고 뭐 자기가 틀릴 수 있어. 그 질문에 한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결혼하고 애를 낳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Right. 그래서 물론 좀 지금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나중에 일 테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집사님의 의견이 궁금한 거고 저도 그 의견을 참고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마지막 질문.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모르겠으니까 질문한 거죠. 진짜 지금 대답해 보세요 하면은 자기는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한다면은 애 가질 거니까 한번 그걸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오케이. 애는 오케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네. 대충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그 많이 다르잖아요. 나이도 굉장히 많고 뭐 배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자기가 똑같은 말을 해. 아빠 내가 왜 결혼해야 돼? 혹시나 결혼한다면 애는 안 가질 거야. 확고해요. 근데 저는 그 거기에 대해서 argue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젊었을 때 생각이 굉장히 확고한 게 있었고 그게 계속 갈 수 있었고 많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플렉시블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그냥 개인 경험인데 어떻게 보면 결혼할 때 많이 따지잖아요. 응? 뭐 배경 뭐 우리 알잖아.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응? 그러니까 우리 본질적인 이 성경에 나온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밥을 먹여주냐? 밥을 먹여줄 수 있어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저 주변 우리 임원 오빠들은 그냥 와이프들하고 거의 친구래. 그냥 가족끼리 왜 그러냐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좋겠고 결혼 혹시 한다면 전 제일 중요한 게 뭐 돈, 뭐 다 좋은데 저도 딸이 있고 여성분이잖아요. 그 남성분 똑같은 것 같은데 제 넘버 원, 그러니까 진짜 가중치가 제일 높은 컨디션은 이 사람의 살아온 가정의 배경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벌이 아니야, 강남 압구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자기 포텐셜 배우자가 어떻게 자라왔고 그 가족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 가족 환경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 굉장히 스트릭트한 패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문제들도 많고 이 뭐랄까 자아성이 깨지고 자아성이 삐딱하잖아요. 그러면은 연애할 땐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드러나는데 결혼하고 되고 조금 시련이 오잖아. 그럼 그런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삐딱한 생각이 나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려면은 그걸 꼭 보세요. 그것만 보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됨됨, 그다음에 그 진짜 hopefully 긍정적인 사람, 그다음에 화목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멋진 왕자님, 그리고 우리 아이. 저는 애를 얼마나 싫어했었냐면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딱 줄 서고 있으면 저는 이제 뭐 이모에 대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많이 타잖아요.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이코노미 많이 탔어요. 딱 줄 서 있으면 애가 앞에 있잖아요. 너무 짜증이 나요.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가는데 또 3시간 동안 또 이 애 울음을 들어야 돼. 그리고 전 지금도 가끔 그러지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째려봐요. 계속 울려요. 좀 그만 울으라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그 결혼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딸이 낳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그리고 저는 엄청 축복스러운 게 제 딸하고 저하고 너무 똑같아. 예측이 너무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항상 좋게 하는 게 제 딸이 도어티인데 도어티와 저는 거의 DNA 매칭이 한 95%인 것 같아. 그래서 한 가지만 들을게. 이런 저한테 기쁨 주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덤머거리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3 한 5를 썼어요. 그리고 뭐 시험지가 한 5개 있으면 한 게 뭐 넘기고 뭐 블랭크 페이지 낸 적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 딸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2 곱하기 3 하면은 5.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 저하고 우리 딸 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한 파트잖아. 그래서 뭐 자식을 낳아서 뭐 힘든 것도 있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좀 그리스도인 같이 우리 애를 키우면 돈이 있건 없건 환경이 좋건 나쁘든 저는 그 세상에 주는 이런 뭐랄까 이런 그 뿌듯함보다도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는 거를 제가 20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혹시 결혼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인 긍정적인 오빠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결혼한다면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돈 걱정 그 오케이 하지만은 there's something way beyond money and pain.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뭐 지금 말하지 못한 고민들 있으면 또 우리 집사님께 이메일이나 또 문자 메시지로 물어보시고 또 뭐 놀러 가고 싶은 사람은 집사님께 또 연락하면 뭐 집사님이 구경을 시켜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덕교회 생명숲과 좋은 인연이 되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향력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해주신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